있죠? 네. 모인 이유를 알고 있을 겁니다. 1단원은 물리라는 단원이에요. 열과 열에너지 물리라는 단원이고 2단원은 제목이 물질의 구성 그래가지고 화학 파트야. 2단원이 3단원 우리 주위의 화합물 마찬가지로 화학 파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이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야. 왜냐면 2, 3단원이 시험 범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같은 화학이라서 그래요. 같은 화학이라서 같은 화학 범위를 묶어서 같이 시험 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통하는 그런 것들을 중간고사 때 잘 잡으신 것 같기도 해. 근데 학원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과제를 주신 거지. 그래서 선생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투자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들도 남아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니까 잘 들어보고 내가 오늘 이 시간 밤에 늦게까지 투자하는데 하나라도 더 얻어가고 이해해 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외울 거 진짜 없어요. 외울 게 없고 3단원은 외울 게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 이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대로 잘 따라와줘야 여러분도 선생님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그런 이해를 하게 될 거예요. 이해를 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소물질과 혼합물 우리 주위 화학물이란 파트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38쪽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38쪽. 자, 3단원 제목이 뭐냐면 우리 주위의 화합물이에요. 3단원 제목. 우리 주위의 화합물. 여기서 우리 주위라는 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위에. 그죠? 우리 주위에 화합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화합물이 중요한 거예요. 화합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 화자라는 말은 화학적으로 합이라는 말은 결합된 겁니다. 결합된 물이라는 건 물질이. 자, 물질은 물질인데 화학적으로 결합된 거야. 결합된 겁니다. 자, 결합이라는 말을 잘 봐요. 결합됐다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 예를 들어서 여기 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그냥 섞여 있으면 공기예요. 그죠? 섞여 있으면 공기입니다. 그죠?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 공기에 섞여 있으면. 근데 이게 결합돼요. 완전히 딱 뭉쳐버립니다. 결합되면 뭐가 되냐? 전혀 다른 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수소라는 녀석은 H라고 쓰고요. 산소는 O라고 써요. 그래서 H와 O가 결합되면 뭐가 만들어지냐? H 두 마리랑 O 한 마리가 만나서 H2O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화합이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은.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 수소의 성질을 얘는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어요. 수소는 펑 터지죠? 물이 펑 터지나요? 아니잖아. 이 성질을 잃어버렸어. 내 성질 어디 갔어? 없어졌죠? 산소의 성질은 뭐예요? 불을 더 잘 붙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물을 부으면 불이 더 잘 붙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얘 성질도 없어졌어. 둘의 성질.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둘을 이 화합물을 이루는 잘 들어요. 이루는 성분 원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성분이 되는 원소들이에요. 이 물을 이루는 성분, 물을 이루고 있는 그 성분이 되는 원소들, 그것을 수소와 산소라고 표현해요. 화합물을 이루는 성분 원소의 성질을 잃고 새로운 성질을 만들고 있죠. 자, 이게 뭐의 특징이라고요? 화합물의 특징이라고요. 화합물의 특징. 화학적으로 결합된 이 물질은 각 성분 원소의 성질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새로운 성질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녀석을 화합물이라고 표현해요. 자, 우리 주위 화합물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입니다. 화합물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냐면 이런 성분 원소들이 몇 종류 있어요. 세상에는 종류가 110여 종 있죠. 110여 종의 원소가 1번하고 2번하고 결합되고 1번하고 3번하고 결합되고 1번, 4번, 1번, 5번, 1번, 6번 결합될 수 있죠. 1번만 해도 110개, 2번은 109개, 3번은 108개.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수십만 가지의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합물들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합. 여기 결합이란 말이 나오는데 결합이라는 거는 하나 딱 뭉치는 거잖아. 결합의 반대말은 뭘까? 결합하다의 반대말. 분해하다입니다. 분해하다. 결합하다의 반대말은 분해하다예요. 그러면 아까 수소와 산소를 섞었다. 섞었다의 반대말은 또 뭘까요? 분리하다입니다. 분리하다. 분리. 분해라는 말은 어떤 힘을 가해서 어떤 화학적인 힘을 가해서 분해하는 거고요. 분리라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끓이거나 이런 걸 물리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섞여 있으니까 그냥 나누면 돼요. 그죠? 하지만 결합된 거니까 끊어줘야 돼요. 그치? 분해해줘야 됩니다. 분해하고 분리. 그래서 문제에서 자, 다음을 분리해봐라 그러면 섞인 물질을 분리하는 거죠. 다음을 분해해봐라 그러면 결합된 걸 분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한 분리해봐라 라고 물어본다면 이 녀석은 혼합된 물질, 이렇게 섞인 물질을 뭐라고 표현하냐? 혼합물이라고 해요. 혼합물은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해해라라고 쓴 것들은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화합물이라고 해요.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문제에서 물어보는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두서가 없게 이렇게 화합물이라는 용어만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3단원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요. 조금 이제 계율을 잡아볼게요. 계율을. 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물질은 순수한 물질, 순물질, 순수한 물질 또는 섞여있는 물질, 혼합물 둘로 딱 나눠집니다. 순수한 물질이나 혼합물로 딱 나눠져요. 근데 순물질도 두 가지, 혼합물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순물질, 수소! 이 녀석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순물질이에요. 수소만 있으면 순물질입니다. 이 녀석을 뭐라고 하냐? 순물질인데 하나의 원소만 있으면 순물질이다. 하나의 원소를 톳원소라고 해요. 톳 하나라는 뜻입니다. 톳 원소 물질, 바로 순물질의 첫 번째 톳원소 물질은 당연히 순물질이에요. 그런데 이런 순물질인 톳원소와 톳원소 두 개의 톳원소가 완벽하게 결합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죠. 이 녀석은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순물질입니다. 즉 화합물은 순물질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순물질의 두 번째 종류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질은 즉 화합물은 순물질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성질을 가진 순물질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순물질이에요. 순물질이 화합물이라는 거 많이 헷갈리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혼합물은 아주 균일하게 섞인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균일하지 않게 섞인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기억하도록 할게요. 수소, 산소, 각각은 톳원소 물질로 순물질입니다. 그죠? 화합물의 대표적인 예로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거, 물이죠. H2O라고 하는 이 물은 당연히 화합물로서 순물질입니다.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소금하고 물을 그냥 섞어 놓은 게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소금물이에요. 그죠? 대단한데? 자,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결합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섞여만 있는 거거든. 섞여 있으니까 소금의 성질도 갖고 있고 물의 성질도 갖고 있죠. 그지? 아까는 좀 다르죠? 얘는 화합물은 수소의 성질 없는데요. 산소는 없어요. 그래서 얘도 있고 얘도 있어. 이게 혼합물과 화합물의 차이점이에요.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혼합물은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화합물은 각 성분 물질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된다. 요거 시험 문제입니다. 그죠? 시험 문제.
쉽지 않죠. 자, 소금물 같은 경우. 소금물은 왜 그러면 균일 혼합물이냐? 소금물을 딱 만들었어요. 여기는 짜고 여기는 별로 안 짜네. 이런 소금물이 없어요. 다 짭니다. 다 짭니다. 골고루 짜요. 골고루 짜다는 건 용액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오래 둬도 그렇게 골고루 섞여있는 물질은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요. 가라앉는 물질이 생긴다면 그 녀석은 균일하지 않은 거야. 불균일한 겁니다. 그래서 소금물은 균일 혼합물이다.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게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이만큼의 흙을 훅 집어가지고 그냥 섞은 거야. 밑으로 무거운 게 가라앉고 위를 뜨죠. 이렇게 위아래가 달라요. 흙탕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불균일과 균일 중에 좀 헷갈리는 예들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있냐? 뭐가 있냐? 공기.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다. 여기 공기 있죠? 균일 혼합물이에요. 균일 혼합물인 이유가 뭐냐면 어디서든 숨을 쉴 수가 있죠? 여기 교실이 있는데 여기는 숨을 잘 쉬어. 저쪽은 숨을 못 쉬어. 이래. 그런 공기가 있나요? 없잖아요. 즉 산소가 골고루 다 잘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다. 그다음에 뒤에서 배우는데 합금. 금속과 금속을 이렇게 균일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리. 금 옆에 구리 옆에 금구리 이렇게 쫙 섞어 놓은 거. 합금. 균일하게 섞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합금이라고 말하고 균일 혼합물이라고 해요. 균일 혼합물, 균일합니다. 자, 불균일 혼합물에 조금 우리가 헷갈릴 만한 게 뭐냐? 우유 언뜻 보면은 그냥 균일해 보이잖아. 하지만 오래 놔두면 밑으로 뭔가가 가라앉아요. 가라앉는 게 있으면 균일이 아니죠. 가라앉는 게 지방 성분이에요. 우유, 그 다음에 주스 같은 경우는 알겠죠. 가만 놔두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주스 같은 것들. 불균일의 대표적인 예들이. 자, 이렇게 물질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체계를 알아야 앞으로 펼쳐질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38쪽에 정리가 쫙 되어 있어요. 38쪽에 정리가 쫙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순물질과 혼합물이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거기 밑에 순물질의 성질과 혼합물의 성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물질과 혼합물을 정리할 겁니다. 순물질의 특징과 혼합물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설명하면서 대충 좀 말을 했는데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이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끓는 점, 녹는 점, 밀도 이런 것들이 뭐냐면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순수한 물질은 그 고유한 특성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이런 특성 갖고 있어. 난 이런 특성 갖고 있어. 하지만 막 섞어놓은 것들. 넌 뭔 특성이 있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요 여러 가지 물질의 특성 중에서 우리는 끓는 점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물질과 혼합물을 지금 비교할 건데 그냥 개념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하나씩 예를 가져갈게요. 순물질의 대표적인 예, 대표적인 화합물 물을 가져갈게요. 물. 그다음에 혼합물은 대표적인 예로 소금물을 가져갈게요. 물과 소금물. 얘는 순물질이고요. 얘는 혼합물이잖아요. 이 두 개를 갖고 갈게요. 그럼 물은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씨로 정해져 있죠? 100도씨로 일정합니다. 즉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하지만 혼합물은 자 소금물은 100도에서 끓을까요? 끓지 않습니다. 왜 안 끓냐? 농도가 짙어서. 분자의 관점으로 살펴본다면 자 이거 지금부터 아까 말한 그 이해해야 되는 그림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잘 봐요. 그림을 지우지 않고 할게요. 자, 소금물을 그려볼게요. 소금은 노란색, 물은 파란색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소금물이라는 건 물분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게끔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소금들이 균일하게 이렇게 섞여있는 게 뭐라고요? 소금물입니다. 현재는 물 5개, 소금 5개니까 한 10% 소금물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 소금물을 할게요. 소금물을 끓입니다. 아까 그냥 순수한 물은 자 비교할게요. 비교해서 그냥 물을 비교해볼게요. 그냥 물은 소금이 없이 5개의 물 분자가 이렇게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얘는 그냥 물입니다. 물. 자 물은 먼저 가열해 봅시다. 물을 몇 도까지? 100도씨까지 가열하게 되면은 자 물 분자는 액체 상태로 막 움직이다가 열을 가해주니까 더 빨리 움직여. 막 빨리 움직이다가 얘와 얘 사이에 그러니까 얘를 잡아당기는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인력을 딱 끊어버리고 야! 나 이제 100도야! 날아갈래! 100도만큼 되면은 에너지가 많아져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후!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가 후! 날아가요. 몇 도가 되면? 100도가 되면 에너지가 충만해서 하지만 얘 소금물 100도까지 올립니다. 후! 100도! 나 이제 날아갈래! 하는데 야 잠깐만 잡아요. 누가 잡습니까? 소금이 잡아요. 나는 어떡하다고 그죠? 넌 뭔데? 나 소금 그죠? 야 너 꺼져! 이씨 끊어봐! 그죠? 못 끊게 막 잡죠? 어떻게 하냐? 야 열 좀 더 줘봐. 열을 더 먹어요. 가열을 더 해줘야 에너지가 더 많아져서 얘를 뿌리치고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도냐? 100도가 아니라 100 예를 들어서 102도 정도 좀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지만 소금물을 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얘는 100도보다 높죠? 100도씨 이상에서 끓고요.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100도씨 이상에서 끓게 되는데 자 그럼 끓었어요. 102도에서 끓었어. 끓을 때 소금과 물이 같이 날아갑니까? 아니면 물만 날아갑니까? 물만 날아가. 물만. 소금은 못 날아가요. 고체이기 때문에 물만 날아갑니다. 물만. 기체가 되어 날아갈 수가 있죠. 물이 하나가 휙 날아갔어요. 또 물이 하나 휙 날아갔네요. 물들이 짱짱 날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소금물은 소금은 5개가 그대로인데 물이 사라졌죠. 농도가 진해진 겁니까? 더 옅어진 겁니까? 진해진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지금은 20%로 진해졌어. 그럼 봐봐요. 이 소금들은 내가 잡고 있던 물이 없어졌어. 이 소금들이 어디로 가냐? 야 일로 와. 얘한테 붙어. 야 일로 와. 얘한테 붙어. 그치? 붙어버려. 다른 물 분자한테 붙어버린다. 넌 죽었어. 그치? 어딜 가려고 그래. 그치? 아까 물 분자는 2마리가 잡고 있었는데 얘 입장에서는 3마리가 잡고 있죠. 그죠? 얘가 이제 끓으려고 합니다. 102도에서 얘 끓을 수 있나요? 못 끓어요. 아까 얘 옆에 있던 놈들은 102도에서 끓어나왔어. 끓어나왔네. 나도 102도 끓어나갈래. 했더니 여기 있던 소금들이 내 뒤로 붙어가지고 날 더 잡는 거야. 이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끓어나가려면 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104도씨가 되어야지만 얘는 끓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점점 끓으면 끓을수록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끓는 점, 오름이라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순물질인 물은 끓는 점이 100도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혼합물인 이 녀석은 100도 이상이고 끓으면 끓을수록 계속해서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면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할 건데 먼저 물부터 해볼게요. 물을 가열하면 쭉 가열하면 액체 상태인 물이 온도가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몇 도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은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그죠? 끓는다는 건 액체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런 구간을 뭐라고 하냐? 상태 변화 구간이라고 불러요. 상태 변화 구간. 자, 여기서 상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태가 변화할 때 더 이상 그래프는 올라가지 않고 한동안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돼요. 왜냐면 내가 가해진 열이 상태 변화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온도를 올리지 못합니다. 일단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이런 상태 변화 구간이 나타나고 다시 말해 상태 변화 구간은 수평 구간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수평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순물질인 물은 수평 구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부 다 기체로 바뀌면 기체 상태로 또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요. 하지만 소금을 볼게요. 소금물은 랄라랄라라 온도가 올라갑니다. 몇 도까지? 100도까지 올렸어요. 일단 100도씨야 이제 끓여도 될까? 하지만 못 끓죠. 좀 더 높은 온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몇 도? 약 102도씨 정도 돼야 드디어 요 전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끓기 시작합니다. 끓기 시작해요. 근데 끓으면 끓을수록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수평 구간이 나타나지 않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여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래프만 딱 보고 순물질이네. 혼합물이잖아.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 보고 끓는 점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고요. 그죠? 자, 이게 끓는 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혼합물 중에서도 소금물이라고 하는 혼합물을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소금물이라는 건 소금이라고 하는 고체와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섞인 혼합물일 때, 고체와 액체가 섞인 혼합물일 때 이런 끓는 점 오름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체와 액체가 섞였을 때 고체, 액체 섞인 것들 하면은 여러분들 고체, 소금하고 액체, 물, 소금물을 예로 떠올려서 문제를 풀면 돼요. 이해됩니까? 떠올려서 소금물 이런 특성이 있었지 이러면서 문제를 쭉 풀면 쫙 풀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순물질과 혼합물의 끓는 점. 즉 정리하면요,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혼합물은 10%냐 20%냐, 즉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은 천차만별이에요. 게다가 끓이면 끓일수록 끓는 점이 막 올라오죠. 그죠? 이런 차이점이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자, 물은요, H2O라고 쓰는데요. 이 녀석을 분해하면 다시 수소라는 물질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할 수 있죠. 즉, 뭐하면? 분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분해하면 다시 각 성분 물질로 분해할 수가 있는데, 각 성분 물질은 물의 성질을 갖고 있나요? 안 가지고 있죠? 그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소금물을 분리하면 소금이라는 녀석과 물이라는 녀석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는 분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분리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분리했을 때는 소금물의 성질 중에서 소금의 성질도 갖고 있고 물의 성질도 가지게 되죠. 아까 했던 건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게 책의 두 번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 성분 물질로 분해할 수 있다. 각 성분 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분해했을 때는 성질이 완전 달라지고 분리했을 때는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타임이에요. 자, 순물질, 혼합물 이렇게 정리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혼합물과 순물질에 대해서 대표적인 또 다른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뭐냐면 철가루와 황가루를 섞습니다. 뭐 하자고요? 섞는다고요. 섞었으니까 무슨 물질이에요? 혼합물이죠. 철가루, 황가루 섞인 혼합물이에요. 그 혼합물을 가지고 철가루는 파랭이, 황가루는 빨갱이. 이렇게 철가루, 황가루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가루, 황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철가루와 황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자석을 가까이 가져가 본 거야. 그러면 딸려오는 게 있을까요? 네. 딸려오는 게 있죠. 뭐? 철가루가 딸려오겠죠? 철가루가 딸려오네? 여기 섞어놨는데 철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네. 그죠?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자석을 갖다 댔을 때 철가루가 딸려온다는 특징. 두 번째, 여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려요. 붉은 염산 쓰겠죠? 염산을 떨어뜨리면 철이라는 녀석은 금속이고요. 황이라는 녀석은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금속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어떻게 된다? 수소라는 기체가 발생합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수소 기체 발생하는 걸로 봐서 철이 남아 있구나라는 거예요.
남아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실험이에요. 두 번째 실험은 뭐냐면 셜가루와 섞은 녀석을 불에다가 이렇게 한참 달궈요. 섞은 다음에 불에다가 이렇게 막 달굽니다. 불에 달군다는 건 불을 통해서 에너지를 막 받아가지고 둘이 두두두둑 결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결합된 거예요. 결합된 물질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결합됐으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물질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뀐 이 녀석, 철가루와 황가루가 가열해서 만든 이런 물질을 뭐라고 하냐? 황과 철이 화학적으로 결합했다 그래서 황화철이라고 해요. 황화철 노란색입니다. 똑같이 해봅시다. 이 황화철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봤네 딸려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성질로 바뀌었기 때문에 철의 성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죠? 안 딸려. 얘는 딸려오는데 얘는 안 딸려와요. 두 번째, 여기다가 똑같이 염산을 떨어뜨려보자. 수소기체 발생합니까? 안 해요. 이상한 기체 발생합니다. 막 달걀 썩는 냄새 나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황이 섞인 수소. 황과 수소라고 해요. 수소는 수소인데 황이 섞인, 황과 결합된 수소. 황화수소라고 하고요. 이것의 특징은 뭐냐면 달걀 썩는 냄새예요. 달걀이 썩는 냄새가 납니다. 수소는 냄새가 있어 없어? 없었어. 수소는 냄새가 없었는데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완전 다른 물질이구나 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38쪽에 맨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잠깐 설명을 했고요. 먼저 지금부터는 개념 확인하기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번부터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것들 정리하면서 풀어봅시다.